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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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전재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로노인복지관 이혜경 부장입니다. 시립 엘림노인 전문요양원 사무국장 왕태식입니다. 아주 처음 초창기 때 저희 종로노인복지관 인근에 6번 확진자가 이제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운 지근에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종로구와 이제 복지시설, 민관 이제 긴급 회의를 통해서 종로구에 있는 복지시설은 좀 빠르게 휴관을 했어요. 그중에 저희 기관도 2월 1일부터 휴관에 들어갔거든요. 2월 16일이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왜냐면 일요일이었고 그때가 점심때쯤이었는데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보건소로부터. 복지관 이용 어르신 확진 통보를 이제 저희한테 해주셨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직원들이 출근해서 저희 이제 노인복지관은 사실 전자택으로 회원증이 다 전자택으로 되어 있어서 출석 본인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각각 다 출석 태그를 전자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 태그했던 어르신 출석 동선 그리고 그 어르신이 지나쳤던 모든 복도를 CCTV 확인을 해서 그 어르신과 접촉했던 밀접 접촉자 명단을 단 3시간 만에 다 도출해냈어요. 신림은 다행히도 우리 기관이 먼저 발생을 해서 복지시설의 그런 발생 사례에 대해서 긴급하게 막 대응 매뉴얼이 그때 막 만들어졌거든요. 네, 저 심정 그래서 이해가 굉장히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맞아요. 처음에 저희가 딱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6번 확진자로 인한 교차점이다. 근데 역학조사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 이제 결과로는 그렇게 도출했는데 저희가 음악감상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언론은 경로식당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수정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 다음에 신천지가 터지면서 저희가 싹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정 언론 보도는 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되게 아쉬움이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 이혜경 부장님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어느 시설이 되냐 뚫리냐 거기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졌었어요. 실은 방역이 뚫리면 안 된다는 그 책임감이 굉장히 첫 번째 시설 첫 번째로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그 책임감 그래서 저희가 근데 진짜 무엇보다도 저희가 고령 어르신들이잖아요. 평균 연령이 저희가 85세세요. 어르신 생명하고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개인 방역을 굉장히 철저해요. 그래서 그 책임감이라는 게 정말 남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고요. 누구나 원하지 않는 일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복지시설에서 있는 시스템의 탄탄함 종로노인복지관에서 그렇게 이용자 확진된 사례들이 이제 생긴 게 아마 저희도 경각심을 갖고 준비를 또 하기 시작한 어떤 계기가 되었던 건 사실이고요.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또 그럼으로써 이제 복지관이 폐쇄가 된다라는 것들을 사실 사전에 좀 가정을 해서 긴급 돌봄 서비스, 무료 급식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 끊김없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가정하에 저희가 인근 복지관 그리고 동주민센터 그리고 관할구청과 좀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구축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처음으로 직원 확진자가 발생할지는 꿈에도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구로구 콜센터 사건 있잖아요. 직원의 어머니께서 2차 감염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저희 직원이 이제 3차 감염으로 확진이 되었는데요. 10일 정도 전 직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었는데요.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소문이 그러니까 구청이 밝히기도 전부터 그 지역의 카톡방에 돌았어요. 복지관 인근의 식당에서는 직원들이 언제 점심 식사를 하러 왔느냐 이런 것까지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휴관 이후에 직원들 외출을 그러니까 점심시간 중 외출을 삼가하도록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달해 드리고요. 이게 뭔가 의사결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복잡했어요. 그래서 자가격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시에서 전화 오고 구에서 전화 오고 시청 팀장님이 전화하고 주무관이 전화하고 구청 팀장님이 전화하고 과장님이 전화하고 주무관이 전화하고 계속 이렇게 전화하면서 같은 걸 물어보시거든요. 되게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더 긴장감을 갖게 하고 좀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현재까지 감사하게도 확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 기관이 어르신들이 190명에 직원이 125명이에요. 그래서 같이 매일 이제 어우러져 생활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개인 방역을 철저히 안 할 경우에 정말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예. 층간 이동 안 되게 그 층의 어르신들은 그 층에서만, 직원들도 그 층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는 서비스가 된 거죠. 물리치료도 찾아가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영양급식 모든 부분들이 숙소로 어르신들 생활하시는 곳으로 저희가 좀 생활을 바꿨고요. 방송을 아예 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방역하고 환기하는 시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방역이 강제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제가 방역 이거 하면서 좀 북한 생각도 좀 했었어요. 실은 종사자분들 중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거의 50대 후반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50대 후반이면 애경사가 굉장히 많을 나이거든요. 자기 자녀라든지 부모님이 소천했을 때는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난 후에 한 5일 정도 본인 휴가를 좀 쓰겠어요. 이상이 없을 때 출근을 하십시오 했는데 직원분들이 감사하게도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따라줬어요. 실은 굳이 그게 법적으로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와야 되냐 그런 좀 반론 아닌 반론도 제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감사하고, 그러니까 직원들하고도 이 코로나를 같이 극복해야 된다는 그 한마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실은. 예. 외부에서는 이제 휴관이라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노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 정말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는 한 해를 보냈거든요. 휴가는 건물 중심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회복지 프로그램, 사회사업 실천하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더라도 나가서 할 수 있는, 아울리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전에는 그 복지관에 자원봉사자와 같은 뭔가 그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파트너들이 있어서 같이 협력해서 했던 일들이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복지관에 출입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도시락이나 밑반찬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봉사자분들이 가지고 가셨다면 직원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가가오 방문하면서 또 안부도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실 코로나19 초기에는 오전에는 거의 도시락과 함께 식당에서 그리고 마을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상반기까지는 사실은 저희 2월까지는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갈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말겠지? 한 4월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금방 문을 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긴급 대응 서비스에 많이 주력했죠. 도시락, 대체식, 그다음 심리정서적 우울한 어르신들, 심리 상담, 안전을 위한 일일 안전 확인,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긴급 대응으로 태세를 돌려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한 5월 이후부터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다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온택트와 그다음 대면, 그다음 비대면, 온라인 이런 것들이 다 믹스돼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바쁘죠. 너무 바쁘죠. 너무 바빠요. 예전엔 그룹으로 모여서 뭔가 이야기하고 상담을 했다면 지금은 다 1대1로 전화하고 상담하고 안내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그전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그 위기 상황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도 기꺼이 좀 감당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들, 방법들을 찾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시설에서 생활하셔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회하고 좀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사회적 단절이 더 많이 심해졌어요. 가족을 만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행복이라든지 안정감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게 단절이 되다 보니까 영상으로 이제 어르신들하고 보호자하고 통화해서 이제 어르신들 안부 묻고 얼굴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는 해드렸고요. 저희 앞마당에다가 텐트를 구매를 했어요. 가운데는 저희가 이제 투명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안에 보호자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안에 이제 한쪽을 통해서는 보호자분이 들어오고 한쪽을 통해서는 어르신이 들어오고 해서 이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드려서
어르신이 생신을 맞이하셔가지고 지금 그 보호자분들이 이제 케이크도 준비하고 선물도 많이 준비해가지고 오셨어요. 촛불을 꺼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투명 가림막이 있으니까 어르신이 여기서 불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그쪽에서 이제 불고 이제 껐는데 어르신들은 일단은 자녀분들이나 자기 손자들이 오면은 일단은 손을 만지고 좀 안고 그런 데에서 안정감도 생기고 반가움을 표시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도 이제 면회 끝나고 올라가시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별꼴을 다 본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기존의 업무는 업무대로 하면서 그런 새로운 개발들을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배우는 것도 많은 한 해였지만은 정말 힘들었던 한 해였고 내가 배운 것을 재정립하기도 전에 또 새로운 것을 그렇게 급박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올 한 해가 진짜. 쉴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전 직원 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영상 제작, 뼈를 깎는 학습과 그런 발전을 정말 해야 맞아요. 됐었어요. 네. 근데 그와 동시에 사회 현상도 계속 관찰해야 되고요. 주변에 어르신도 돌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 사회에 또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지역 사회 네트워크망도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디지털 역량까지 완벽하게 갖추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해야 될 게 너무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복지사는 이제 저도 이제 뭐 쭉 23년 근무를 했지만은 내가 오늘 출근해서 이걸 해야겠다 해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 못하는 게 많잖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진짜. 못하는 게 많은데 못하는 게 없어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못하는 건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복사는 좋은 일 하는 사람, 착한 사람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사회복사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고 연대를 만들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사람이거든요. 촉진가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착한 사람, 저 사람 봉사한 사람 그거 아니에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정말 개선돼야 되고 우리 후배 사회복사들이 제발 그런 사회복사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코로나 대응에 일선에 있거든요. 그 일선에서 뭘 하는지 정확히 모르시고 너네 맘대로 뭐 어르신들도 함부로 모시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 얼마 전에 또 그런 영상으로 해서 방송된 부분이 있었어요. 실은 어르신들 최선을 다해서 지금 모시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언젠가 또 사람들이 보실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이 아닌 분들도 보실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또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두가 정말 힘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